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보면서 도대체 기준이 뭐야 하고 소리치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2026년 1월 말 성적표는 둘 다 올해인데 한 명은 상을 받고 한 명은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17%나 성장하는 준수한 성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깝게 빠지며 시가총액 3,500억 달러가 증발했고, 메타는 반대로 AI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주가가 10% 폭등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본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AI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AI로 진짜 돈을 벌어오느냐, 아니면 방어하느라 돈만 쓰고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제누렁이와 함께 이번 마소와 메타를 분석하고, 또한 그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시간을 잠깐 되돌려 봅시다. 2000년 닷컴법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걷히자 운명은 처참하게 갈렸죠. 당시 패치닷컴이나 웹뱅 같은 회사들은 화려한 비전만 있었을 뿐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죠. 반면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어땠나요? 주가는 똑같이 폭락했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아 오늘날의 제국을 건설했죠. 지금의 AI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이제 나 AI 할 거야 라는 말장난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AI로 얼마를 벌어오고 있는데?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부터 깊게 들어가 보죠. 사실 마소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뜯어보면 매출 813억 달러로 절대 못한 성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깜짝 실적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 이면의 균열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든든한 형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워드와 PPT, 엑셀 같은 오피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매달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이 AI라는 것엔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엔 보고서 하나 쓰려고 직원 10명이 워드 라이선스 1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AI가 보고서를 척척 써주니 이제 3명만 있어도 업무가 돌아갑니다. 기업 입장에선 라이선스를 10개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마소의 가장 강력한 해자였던 머리수 장사가 AI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마소는 이걸 막으려고 코파일럿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제발 우리 오피스 안에서 AI를 써줘 라고 매달리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유료 사용자 1,500만 명은 대단해 보여도 전체 사용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한 달 $30라는 가격표는 고객들에게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만 37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칩 사는 데 썼는데 정작 전력이 부족해서 칩들이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시장이 실망한 겁니다. 반면 메타는 이번에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매출은 24%나 뛰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1%에 달합니다.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AI를 돈을 더 많이 뺏어오는 무기로 즉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매출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죠. 메타의 AI가 사용자들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광고를 때려 넣으니 광고주들은 돈을 더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발 우리 오피스 떠나지 마라고 방어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메타는 우리 AI 광고 쓰면 매출이 뛴다고 공격하며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메타의 주가를 폭등시킨 건 AI 투자가 다음 분기 광고 지표로 즉각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메타를 사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사실 저는 메타가 이길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프로는 누가 이기든 내 계좌는 불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톱니바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구워내며 그 안에 마이크론의 HBM 메모리가 들어가고 브로드컴의 칩이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ASML이 독점하죠. 이들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메타가 이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방역하든 그들은 모두 이 반도체 톱니바퀴를 돌려야만 합니다. 더 설명하자면 메타, 마소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테슬라, 팔란티어 등 여러 회사들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칩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바로 여러 회사가 아니라 TSMC 오직 한 곳입니다. 이 예시처럼 특정 서비스 기업의 승패에 베팅하지 말고 반도체와 같은 AI
AI라는 시대의 엔진 그 자체를 소유하십시오. 제 이전 영상에 AI 시대에 웃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부자가 된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삽과 곡괭이 그리고 청바지를 판 상인이었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바로 반도체라면 2026년 지금 그 청바지 역할은 바로 물리적 인프라가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웃는 진짜 주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렌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해자는 이미 확보된 전력망입니다. 2026년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 허가가 안 나서 못 짓는 시대입니다. 허가 하나에 수년이 걸리죠.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확보해둔 3기가와트라는 압도적인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맺은 것 보셨나요? 남들이 전기 빌려달라고 애원할 때 아이렌은 이미 전기가 흐르는 땅을 가지고 AI 서버를 꽂으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장에서 자리를 선점한 이들의 해자는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버티브입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발표한 차세대 칩 루빈 아키텍처 보셨습니까? 칩 하나의 열 설계 전력이 무려 3600W에 달합니다. 블랙웰보다 2배 넘게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좋아진다고 해서 열이 안 날까요? 아닙니다.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칩을 빽빽하게 박아넣기 때문에 열 밀도는 오히려 수직 상승하죠. 이제 공기 냉각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서버에 직접 액체 냉매를 흘려보내는 액체 냉각 분야의 1인자 버티브 없이는 어떤 빅테크도 최신 AI 서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젠슨 환기 온수로도 냉각이 가능하다고 말한 건 냉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냉각 방식의 기준이 완전히 액체로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칩이 고도화될수록 버티브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마지막은 에너지의 끝판왕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AI는 24시간 밥을 먹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변덕스러운 에너지는 AI의 밥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시 매달리는 게 원자력입니다.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3마일섬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고 최근엔 메타와도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는 AI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해자이며 콘스텔레이션은 그 해자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싸움을 보며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기업들은 닷컴 버블 때처럼 언제든 승자와 패자가 뒤바뀔 수 있는 전쟁터의 용병들입니다. 우리는 전장의 용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장의 땅을 빌려주고 무기를 수리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금을 가장 많이 캘지 맞추려 하지 말고 그들이 금을 캐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상인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지지 않는 투자의 핵심이자 저 경제 누렁이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특정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AI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며 열을 식혀야 한다는 이 명확한 진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렌이나 버티브 콘스텔레이션 같은 회사들처럼 AI 시대에 누가 이겨도 뒤에서 웃고 있는 회사가 누구인지 항상 눈여겨봐야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경제 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